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서부면 사진은 아니고요. 지금 장봉면 사진입니다. 근데 아마 이 서부면에서도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꼭 서부면이나 홍성군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 사실은 농촌 지역에서 많이 태우거나 방치되거나 뭐 버리거나 이런 사진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저 하천변에서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폐기물들이 그냥 막 방치돼서 쌓여있는 경우도 사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영농 폐기물 처리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생활 폐기물보다 좀 더 어렵기도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대부분 영농 폐기물들이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에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차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옮기기가 어렵고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 어떻게 치워야 되지? 하다 보니까 사실 태우거나 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불법 소각하지 마세요, 영농수산물 태우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촌 하시면 아시겠지만 불가피하게 태울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이제 다른 문제들은 뭐냐면요. 넘겨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앞장으로 네. 불법 소각이 사실 계속 있어요. 그쵸? 우리 파출소, 경찰서, 네. 파출소 계속 있죠? 불법 소각. 네. 불법 소각이 계속 되고 있고, 여기 수거되지 않는 영농자재들 때문에 이제 오염이 심각한데, 토양도 오염되고, 또 그게 사라진 것이 이제 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농촌에서 경관 훼손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셨지만 비닐봉지가 다 날아다니고 전기줄에 걸려 있고 하천변에 막 이제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관의 문제가 크고 저희 삶의 질의 문제랑도 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농촌을 지키고 농사를 지키시는 분들이 사실 사회에 굉장히 기여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공익불금이라는 것도 아마 다 받으실 텐데. 이것과는 좀 상충이 되는 부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태운이 많이 이거 누구네 쓰레기냐 하다 보면 지역 내 주민 갈등이라든지 또 면사무소에서도 아마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갈등의 소지들이 있다는 것과 뭐 여기 계신 이장님들이나 뭐 새마을 지도자님들, 분야장님들한테 사실은 부담이 크고 책임도 많아요. 하셔야 될 일도 많고 계속 싫은 소리 하면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뭐 안내 방송하시고 있는데 너무 좀 어려움이 크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영농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폐비닐은 저렇게 이제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이 있는데 그곳에 주로 이제 모아놓고 버리게 됩니다. 마을별로. 그래서 아니면 저게 없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을은 영농 폐기물 여기다 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버리자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충경경이라는 곳에서 5톤 이상이 되면은 수거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를 재서 보상금을 주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비닐을 저 폐비닐 같은 것들 모아서 저렇게 이제 보상금을 받을 때 키로당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약 비닐 저기 폐비닐 모아서 저기 갖다 주면 선물이 있습니다. 네, 1kg에 얼마 정도 받을까요? 잘 모르시죠? 오길 잘했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키로당 120원에서 150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저기 공동 집화장 같은 경우 가득 차면 저기 한 5톤 정도 되거든요. 비닐로 만약에 가득 찬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마을의 집화장에 같이 설치를 했다가 마을 기금으로 사실은 사용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다음. 네, 이제 폐비닐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잘 수거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태워지기도 하고 수거가 되지도 않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수거 체계가 좀 맞지 않다든지 뭐 공동 집화장이 잘 운영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때문에 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고 그에 반해 농약 용기,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농약 용기는 의외로 사실 90% 이상이 수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비닐이 어쨌든 지역에서는 조금 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여기서 소 키우는 분 계시죠? 네. 이런 공포 사일리지, 이 공룡알 이 비닐 필름이 재활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손에 들고서 한번 말해주세요. 네, 됩니다. 됩니까? 네. 어떻게 처리하시죠? 지금 축산농가들은 네. 그 처리 업체들하고 이렇게 그 계약을 해가지고 해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답 딩동댕. 네, 여기 쓰레기 봉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면요. 네, 당연히 재활용이 되고요. 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사실 다른 영농
비닐에 비해서 깨끗하고 재활용이 잘 돼요. 그래서 수거도 잘 해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축산농가들을 순회하면서 수거하기도 하고 축산농가들이 이걸 직접 갖다 주면 또 역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잘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농 폐기물 집화장, 공동 집화장이 사실 마을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퀴즈 한 개 더 나가겠습니다. 서구면에는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을 설치한 마을이 몇 개일까요? 네? 담당이 한 곳이면 그래요?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 서구면에는 공식적으로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남당님 마을 오셨나요? 설치하셨어요? 네, 아마 임시보관함일 거고 이제 군에서 지원한 아까 공동 집화 시설은 이제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이걸 설치하면 이제 되게 좋다는 마을도 있고 이걸 설치를 해놓으면 더 골치가 아프다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장곡이랑 은하 같은 데는 이걸 해놓으니까 굉장히 관리가 잘 되더라 해서 입소문을 타고 여러 마을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뭐 서구나 홍동이나 강천 이런 데는 아이고 이거 설치해 놓으니까 더 골치가 아프대. 그래서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마을에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대부분은 잘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폐 농약과 봉지는 이 수감이 있어요. 혹시 우리 마을에는 이게 없다. 없다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호서문에서 지금 제공하는 건데요. 이게 없는 말 있으실까요? 대부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농약병이랑 봉지는 다 조 안에다 모아 놓으면 저거 역시도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갖다 놓게 되는데요. 이 농약병하고 농약봉지는 이걸 꼭 잘 재활용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고 이제 저런 것들은 아주 유해물질이 묻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이제 흘러가거나 우리가 논밭으로 가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아주시면 이제 보상금 드리게 됩니다. 그 없으신 마을은 홍성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그래서 플라스틱 그 용기로 된 것은 키로에 1,600원, 비닐은 1kg에 3,680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는데 좀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되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아야지 사실은 비용이 좀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자, 이게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농약 같은 게 좀 남잖아요. 그 남는 거는 그 같이 버려도 될까요? 안 되겠죠. 네, 한 번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요. 그 농약이 남아있는 상태로 버리게 되면 그걸 일일이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사실은 아마 서부 면성에서 통해서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마을에서 모아서 가져오시면 그런 홍성군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염도 막고. 그래서 요것들은 뭐 수거하는 때는 10월, 11월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문의가 있을 때는 안내를 쓰다 남은 농약이 있으면은 그냥 버리지 말고 갖고 있다가 10월, 11월에 갖고 오시오. 그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자, 차각막이나 부직포, 목판, 제초 매트 이런 것들은 사실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아서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재활용은 안 되지만 잘 모아놓으면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모아놓는 건 아니고요. 마대자루 같은데 담아서 이런 마대자루 같은데 담아서 뭐 이게 이제 여기 한 부직포 같은 게 꽉 차면 한 20kg 정도 되는가 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 3,000원 정도의 비용을 스티커로 붙여서 배출을 하면 가져간다고 하고요. 여기 서부면에는 우리 환경이 올까요? 호주 환경이 올까요? 우리 환경이 옵니다. 네네, 다 아셔야 돼요. 네, 우리 환경 차에서 이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 깨때나 고추대, 콩대, 영농 부산물을 이제 우리가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콩대랑 깨때 같은 것들만 만약에 논둑에서 태운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태우면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소불 결성에서는 좀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영농부담을 이제 예전엔 다 이런 것들이 괜찮았지만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시대죠. 그래서 영농부담을 소각적 불법에 해당하고 적발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 맞죠? 잘 모르셨어요? 네, 파트스에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뭐 건조해서 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영농 부산물이나 이런 쓰레기를 태우다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쓰레기든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말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영농 부산물 태우지 말라 하지만 실제로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영농 부산물을 좀 파쇄를 해서 그걸 땅으로 좀 돌려주면 거름도 되고 안 태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요 파쇄기를 임대해주는 곳들이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영농 부산물 파쇄기를 임대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답.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를 빌려주고 있어요. 혹시 파쇄기 빌려보신 분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길 잘했네요. 한번 이제 눌러주시면 네, 아까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잔가지 파쇄기가 2대 있고 넝쿨 파쇄기가 6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적어도 하루 빌리면 한 36,000원 정도고요. 이제 아마 트럭을 갖고 가서 빌려 오시면 돼요. 근데 내가 트럭이 없다, 내가 그럴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져다 주고 나중에 가져가는 비용을 또 2만 원 추가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빌리면은 예를 들면은 한 56,000원 정도인데 동네 하나씩 사줘. 그거 조금 이따 설문지에 좀 써주세요. 알겠죠? 몇만 한 개씩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요 이제 사업이 아직 이제 시범 단계에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아직 수요가 많이 없어서 지금 대여하는 비용을 상반기에는 18,000원으로 50% 할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소부면에 이장님들도 한번 써보시고 아까 우리 이장님 말씀 달아주는데 써보니까 좋던데 우리 이거 기술센터까지 갈 거 없이 소부면에 하나 놓고 쓰자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떤 걸 빌려줄 수 있는지 쭉 있고 빌려갈 수 있는지 날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빌리는 거라 농업기술센터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지 날짜도 선택할 수 있고 기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태우는 것 자체가 물론 환경오염도 시키지만 농지에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농지 이렇게 이런 거 웅드렁 바드렁 태우면은 이제 해충이 이제 죽는다고 했는데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해충보다는 이충이 더 많이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곤충의 문제도 있지만 농사를 도와주는 곤충이 많이 죽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생물 다양성이 많이 훼손되고 미생물들도 많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태우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태우는 거는 이제 농사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때 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소문만에 오늘 오길 너무 잘했는데요. 4월 12일하고 13일 이제 소문자원 모으기의 날이 있어서 오늘 봉투도 나눠드렸다고 해요. 근데 제가 다른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서부면에서만 사실 이렇게 재활용 봉투를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거를 오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강의를 할 때 이 내용을 추가시켜서 강의를 하고 싶고 재활용이라고 해도 이걸 잘 모아가지고 보내는 것도 사실 일이라서 저렇게 아까 보니까 되게 봉투가 한 200리터 정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영농 재활용품 같은 것들을 잘 넣어서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수문자원 모으기에 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문자원보다는 뭐가 더 많이 나온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죠. 네, 아시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재활용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은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재활용을 많이 한 읍면별로 그 순위에 따라서 또 다시 이제 이런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봉투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2022년도 수문자원 모으기의 날 순위를 봤더니 1등이 어느 읍면인지 아시나요? 그 전에까지는 갈산이었는데요. 올해는 구항이 1등이었고 갈산이 2등, 선의과 강천은 4위가 결성 서부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양이 비슷비슷하다고 하고요. 순위권에 그래서 서부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잘한 사례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서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제 재작년에 걸쳐서 당국면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똑같은 고민이에요. 이놈의 비닐을 안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잘 내면은 가져간다고 하는데 고령의 어른들이 저를 어떻게 치우지 해가지고 아예 이제 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민자치에서 시범 사업을 좀 했었어요. 네, 넘어가 보면
네, 그래서 사실 2021년에 총회를 해봤더니 이제 저희 어떤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주민들이 이렇게 태우고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저걸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청에서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업으로 해볼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해에 네,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멀리 있는 마을, 소재지에서 좀 멀리 있는 이제 5개의 마을을 교육도 하고 사람이 가서 수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이렇게 해보고 그럼 요걸 좀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넘겨주시면 2022년도에는 넘겨주세요. 네, 2022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 아예 강사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이 마을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비닐 수거하는 마을이 작년에는 5개였는데 올해는 한 15개쯤 한번 해보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사업이 다 끝나고 평가회를 하고 토론회까지 개최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지역에 사실 그동안 영농 폐기물 처리 및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는데 이 만드는 일에 사실은 주도적인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연말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걸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이고 이렇게 하면 벌금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어떤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근거로 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농 폐기물 잘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게 있으면 그것들을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성군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제 읍면 단위로도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 잘 치우려면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야겠다. 제도로 만들고 시범사업 해봐야겠다. 이런 근거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영농 폐기물뿐 아니라 각 지역마다 농촌에선 쓰레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이제 불법 소각 같은 게 많고 지금도 왜 드럼통에 쓰레기 태우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김대에 있는 불로마을에서는 그 조그만 소각장 있는 곳에 이 소각장을 치우면 거기다 나물 심어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마을의 소각장을 다 없앴대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이고 또 뭐 진안에 있는 봉곡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분리배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그 비용을 다 마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유명한 마을이 됐대요. 다른 마을에서도 환경으로 인해서 견학을 가는 마을이고요. 그리고 남원의 중동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해도 이제 분리배출도 안 되고 자꾸 태우니까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다스리게 갖고 나와라 해가지고 마을에서 같이 사실 치우는 날로 정해서 마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관련해서는요, 이제 산림청에서도 이제 불이 날까봐 걱정이 되니까 산림에 가까운 마을에 대해서는 아예 자기네들이 파쇄기를 갖고 가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직접 파쇄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까이의 서천군 화양면에서는 이제 사실 고령 농업인들은 저렇게 대여 사업이 있다고 해도 기계 빌려 가기도 어렵고 또 갖고 온다 한데 이걸 또 막 이렇게 운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령인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는 것들 인력을 또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요. 이런 사업은 사실은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태우실 분들이 없는데 더 고령이시거나 더 이제 여성 뭐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인력이 사실은 지원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잘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청양군하고 서산시인데요. 청양군은 이미 사실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2017년도에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만든 조례를 여기서는 201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저기 맡겨도 잘 안 되니까 아예 청양군에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집게차도 사고 뭐 창고도 짓고 해가지고 무상으로 수거를 해요. 아까 우리는 이제 폐 비닐밖에 수거가 안 된다고 해요. 부직포라든지 차광망 같은 것들을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이제 원래 무상으로 수거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태우고 주민들이 편의가 엄청 향상됐다고 해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고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여기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상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청양군에서 어떻게 또 안 태우고 주민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그 청양군에서 차랑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이제 다 일일이 수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창고도 갖고 있어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또 서산시에서도 청양군만큼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유상 수거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좀 먼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산불을 불법 소각하지 마세요라는 안내차가 막 다니잖아요, 지역으로. 근데 그 차가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를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산시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태우지 맙시다라고 방송을 하면서 어차피 차가 다니니까 마을을 가서 수거를 하면서 그리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차가 다닐 거면 수거를 하지 왜 방송만 할까? 그런 것들을 사실 지역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적어도 반응이 좋아서 원래는 지역마다 2달에 한 번씩 들어가던 건데 주민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마을을 사실 돌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랑 정책을 조금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지역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역 현황을 파악해 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사실 있는 눌러주세요. 네. 지금 있는 정책도 사실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지금 지역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는 거. 지금도 아마 제가 설명했지만 좀 처음 아시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주민들한테 잘 알려주시면 사실 그게 가장 좋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에서는 하나가 바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쵸, 위원장님? 그쵸? 제도 하나 만들기도 어렵고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면 단위에서는 사실 해볼 수가 있어요. 면이나 마을 단위에서는 시범사업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환경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민들이 얼마나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좀 편리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민 편의를 좀 고려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게 면마다도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면의 특성, 마을의 특성에 맞는 수거 체계나 처리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태우지 마세요. 태우면 100만 원입니다. 이런 감독을 하거나 단속하는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닌 쓰레기 치는데 뭐가 어려우세요? 좀 도와드릴게요. 이런 지원의 방향으로 사실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정책을 이렇게 이장단 협의회나 주민자치 등 이 면 단위에서 사실 의논을 해서 오히려 적극 개진을 하면 그게 군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민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지만 쓰레기는 원래 공공에서 사실 처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좋은 체계를 만들면 거기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잘 처리하는 이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이 영농 폐기물 문제는 도시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도시의 소비자들도 다 농산물 먹고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요. 우리 지역의 문제고 농촌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 이제 행정은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그 외에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마을 리더들 그리고 실제로 이 농자재, 영농 자재를 팔고 있는 농협 축협 같은 곳에서도 사실은 책임이 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 행정 혼자 골머리를 앓고 이게 아니고 주민들 혼자 이것저것 해보는 게 아니라 협업을 좀 해서 서부면에서도 그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농협, 축협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거는 이제 괴산군에서 영농 폐기물 조례를 만들 때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주민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은 그동안 인식이 좀 부족했고 우리가 좀 잘 몰라서 태우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체계만 있으면 우리는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동안은 체계도 별로 없었고 사실은 태우는 농민들도 잘못이지만 농자재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타이백이라든가 차광막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 수거나 처리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같이 조금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들이 주요한 의견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내가 이 농자재가 조금 비싸도 이게 잘 처리되고 우리한테 부담이 없으면 조금 올라도 난 돈 낼 의향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도가 잘 마련이 되면 주민들은 잘 참여할 수 있고 대신 주민들은 계속 저는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제가 한 3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좀 강의 들으시고 느낀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눠드린 설문지에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강의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지금 주신 내용들 저희가 군에다가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나 혹시 이런 의견을 다 이장단 있을 때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저 마이크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네. 남당 이장님이시네요. 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네. 동맹의 대표로서 제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고추대나 꿰대, 콩깍지 뭐 이런 농산물을 다 태우는 걸로 말았는데 전국적으로 산불이 이제 많이 나다 보니까 전국에 피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 감수원을 또 이제 두고 면에서 수수 순찰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제2의 환경 때문에 이걸 이제 자꾸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꿰대 이런 거 고추대 떼지만 저기 불만 놓지 말아야지 그 후에 처방은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밥을 먹으면 똥을 싸야 돼요. 그러면 화장실 없으면 어디다 쌉니까? 마구 싸죠. 그런 식으로 꿰대를 태우지 말았으면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안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설명 좀 오는데 파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29개 불악에 한 농가가 1000세대가 넘는데 70, 80 노인들 70%를 차지하는데 파쇄기를 농촌 지도소로 빌려가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소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 40, 50대는 빌려 가는 사람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원해주고 농촌을 살려면 서구면에 산불 감수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농협에 조합장님 계시지만 제 생각입니다. 산불 감수원 다 돈을 줘요. 주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농협에서 한 분, 면에서 산불 감수원 중에 두 분에서 3명이 파쇄기에서 면허 하나를 줘서 각 29개 불악에 하루에 3개 불악씩 다니면서 파쇄를 해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런 방을 내고 불을 놓지 말라고 해야지 마구 불만 놓지 말라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나무로 된 칫솔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네. 보충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사 말씀 이따 하는 거 하고 지금 남당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농협 측에서 이미 작년에 우리 분을 예민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파쇄기가 배정이 시군들로 읍면별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보조 사업이 대당 1000만 원씩 했는데 저희 농협은 3대를 신청했어요. 3대를 신청해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농협들은 않는 데가 한 4가지가 있고 하나씩 신청하는 데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2대 배정인데 3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농협에서 비계를 바꾸면 인대를 않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고축제 이제 파쇄기 할 때다 아니면 들깨, 참깨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영농 날짜를 며칠 잡아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 농협에서 작업단을 구입해서 일괄로 다 해주려고 우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양이나 소산시에서는 그 다른 이제 영농 비닐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폐기 수거물이라든지 뭐 쌍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군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도 차량을 구입을 해서 아니면 한 달에 아니면 매주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 시군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좀 수고해주면 앞으로 환경 쪽에 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지금 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농협조합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건의를 좀 해서 우리도 아까 여기 가서 다른 시군에 있다 이렇게 홍보할 게 아니라 그런 장점을 우리 흥성군도 빨리 가둬들여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농산물 폐기 이렇게 부산물로 나오는 건 농협에서 이제 하니까 그런 비닐이라든가 이런 거 수박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다 보니까 다 불 놓고 막 밤에 저도 아침에 운동하다 보면 고인장관들 밤에 불때 그리고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네. 조합장님이 같이 회의에 배석하시는 경우는 전 처음인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그 내용을 설문지에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 드릴게요. 한 장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이제 사실 농협에서 자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몰랐지만 지금 남당면 세대가 서구면에 지금 세대가 이미 배정됐다는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아마 우리 이장단 협의랑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까 우리 정 이장님 남당 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인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지역 공무원에 포함해서 인력의 문제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이나 좀 질문 있으면 알려주세요. 굉장히 저희도 다니니까 배우는 게 많네요. 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좀 쑥스러우시면 이 설문지 내용에
저희가 이거 다 취합해서 구조를 꺼놓고 네. 교육으로만 끝내지 말고 네.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이장님들한테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현안이 쉽게 해서 영농 폐기물 집화장이라도 비밀 같은 거 할 수 있는 네. 그걸 해줘야지 맨날 100번 우리가 관에다 얘기해서 설치 안 해주면은 네. 꽝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라고 왔고 지금 아까 영농 폐기물 집화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신청을 하라고 하는 신청을 아직 많이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안내를 저희는 하러 왔고 저희는 군청 사람들은 아니고요. 지금 주시는 의견들 저희가 군청에 전달할 예정이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나 건의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 때 네. 만들게 되면은 비닐을 무전히 안 봅니다. 아, 건축 네. 때 자리하게 하려고 그 위다가 거든 비닐 다 얹어놓을 테니까 그것도 새벽에 네, 맞아요. 밤늦게 태우니까 연기도 안 보이고 아니요. 감시원 없을 때 아침 저녁으로 와. 감시 하려면 24시간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홍성군 전체로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을이나 성면 정도는 시범 사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시수로.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이장들이랑 의견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여기 좀 적어주시면 실제로 이거 다 그대로 전달할 거예요. 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하실 얘기입니다. 금방 끝내요. 네. 네, 아니 오늘 지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약속된 시간은 다 돼서 설문지까지만 작성을 하시고 네 저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서부면이 가장 먼저 사실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시범 강의를 한 거라서 이 강의 내용을 저희 녹화를 좀 했고 아까 의견 개진한 것도 좀 녹화를 해서 저희 강사들이 같이 공부하는 데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